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적응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보니까 좀 더 장점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던 세상이 한 10년은 빨리 온 것 같아요. 저는 이미 6년, 7년 전부터 이런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도 불가피하게 미국 리더분들 때문에 미국 캐나다 리더분들이랑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많은 분들이 적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좋아서 적응하는 게 아니고 적응하면 좋아진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애프터 코로나, 지금 아직 애프터 코로나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잃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이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안양에 있는 또 일본식 주점에 게다가 꼭 이런 일이 터지면 장사가 엄청 잘 되는 집이에요. 거기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그 안양에서는 지금 그 반경 2km 안에 있는 그 시점에 사람들한테 다 지금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종식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 바이러스도 굉장히 나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로 이전이 되고, 또 그렇게 이전이 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기술적 뒷받침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큰 변화가 과연 앞으로 우리의 재테크라든가 우리의 이런 자산, 그리고 이제 아메이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새 좀 많은 고민을 해보는데, 그 고민의 상당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꿈꿔왔던 세상이 너무 빨리 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디지털로의 전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997년도에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자 편지, 이메일이라는 것이 다음이 먼저가 아니고, 핫메일이 먼저가 아니고 HOT 핫메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핫메일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거를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고 한 사업가가 이 편지를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기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바로 받으면 어떻겠냐, 그렇죠?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받는데. 그래서 옛날에 전보도 있었고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든 게 핫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그 당시에 꽤 수천억을 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인수하고 나서 회원들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 hot hotmail.com에 제가 계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홍콩증권회사 다닐 때 제 명함 맨 밑에 옛날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 회사 대표전화, 내 직통전화, 내 교환번호, 팩스, 심지어 텔렉스, 이런 것들이 명함에 쓰여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메일 어드레스라고 해서 그걸 딱 써놓으니까 이게 너무 럭셔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인들이 너무 럭셔리하다, 이메일도 있니 네가? 근데 제가 그랬죠. 있으면 뭐하냐, 보낼 데가 없는데. 아무도 이메일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화상회의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화상으로 하는 미팅은 어떤 특별한 아주 IT 쪽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Imagine a supplement so 들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번에 그 줌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 굉장히 접속이 용이하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나만 이메일이 있고 아무도 이메일이 없으니까 이메일이 대중화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뭐 하는 사람 있어야 제가 하죠. 직접 만나도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옮겨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여기서의 또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발견해 되거든요.
실은 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소규모 모임으로 어떤 공부나 학습에는 굉장한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졸거나 딴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카운셀링을 하는 것, 우리가 뭔가 주제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저도 미국 리더분들이랑 카운셀링을 할 때 이 자료를 띄워놓고 하는데 훨씬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이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부분을 저도 다시 상기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진 많은 부분들은 아마 원상태로 복귀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진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파트너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가만 생각해 보면 축지법 같은 거예요. 축지법. 그죠? 그냥 순간 이동. 우리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려면 가거나 오거나 누구를 초청하려면 그 비행기, 숙박, 의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는 비대면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매형이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데 서울대가 국립대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대의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근데 어제 그 이태원 그 블루스퀘어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콘서트홀에서 어제 생중계로 이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각국에 생중계되는 그거를 어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매일 거기서 강의하는 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직접 가거나 아니면 저녁 뉴스를 통해서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지금 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그 JCPen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통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세계 백화점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을 했어요. 이 파산을 했는 게 참 억울한 게 물론 그 전에도 미국의 뭐 메이시라든가 많은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위기를 맞았고 그 Forever 21이라고 젊은 리더들이 좋아하죠. 젊은 분들이 좋아하고 그 옷은 특징이 한 대여섯 번 입으면 버려야 되는 그런 옷인데 그 Forever 21도 이제 교포가 창업한 회사죠. Forever 21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약간 럭셔리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가장 번화가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 스퀘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장 번화가에 항상 Forever 21이 있어요. 아주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맨하탄도 가면 브로드웨이에 뭐가 있냐면 그 소호거리 쪽에 Forever 21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다가 너무 무리를 했죠. 부채도 많고.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했는데 JCPenney는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회사입니다. 빚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 이자하고 원금을 못 받아서 파산한 거. 이게 무슨 얘기냐. JCPenney 정도로 괜찮은 회사도 코로나 때문에 생긴 3개월 동안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CPenney의 CFO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나오냐면 800 몇 개의 그 오프라인 스토어가 곧 문을 닫아요. 물론 이 JCPenney 전에 미국에 굉장히 럭셔리한 그 백화점이 있어요. 그 미국 아메이의 파트너 스토어에도 들어와 있는 니만 마커스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 전에도 또 넘어졌고요. 또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J.Crew라고 하는 브랜드도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 결국은 오프라인이 그동안 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시프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JCPenney의 실은 파산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아주 조그마한 기사로 뭐 보도가 되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제는 아날로그의 시대가 종식되는 제가 볼 때 마지막 그 사인이 JCPenney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메리 미커라는 분들은 이분은 IT 업계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분이 1990년대 중반부터 뭘 했냐면 그 항상 매년 한번 그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기술 산업 동향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는 전 세계의 IT 업계 종사자라든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매년 이 메리 미커의 뭘 기다리죠? 레포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리 미커가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보고서라는 걸 레포트를 썼는데 이 내용에 보면 대지진에 버금가는 영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코로나의 파괴력이 1906년에 도시의 거의 100% 가까이가 잿더미가 될 정도의 대참사였는 이런 코로나 충격 그만큼 심각하다. 근데 이 문구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에 비교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 이 메리 미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90몇 프로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빌드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아날로그에 편중된 많은 비즈니스들이 아마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제가 우리 영파워 미팅 때 항상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다.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변화하는 속도에 대기업들이 많이 따라가질 못해요. 오늘 보니까 이마트 그다음에 많은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내놨더라고요. 수조 원을 내놨고 그중에 일부는 체결이 되고 그중에 또 일부는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땅 사서 백화점 지으려고 해놓은 것들이 지금 딱 보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뭘 하냐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국면이 아니고 수축해가지고 뭘 하는 거죠?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올드, 그러니까 아날로그 중심으로 갔던 우리나라의 1945년 이후에 굉장히 띵까띵까했던 대기업들이 이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예측이고요. 이 메리 미커라는 분이 이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특징, 한 6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뭐 2가지는 뭐 저희랑 크게 저기가 없고 그 4가지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면 언택트 이게 엄청나게 이제 가속화될 거다. 그러니까 교사도 학생도 실제 교실이 아닌 디지털 수업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코파고 노는 애들은 어떡하냐? 그것과 관련한 관리는 아마 또 따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입할 때도 마트보다는 배달앱이다. 그래서 뭐 식당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에서 결국은 제가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저희 그룹의 이제 파트너들과 또 지인들, 제 소비자들한테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뭐라고 공지를 했냐면 번개팅을 하자. 그래서 일요일 오후 10시, 뉴욕은 일요일 오전 9시, 그리고 텍사스하고 휴스턴은 오전 8시 일요일. 그래서 한국 분들이랑 다 공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시사 브리핑,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보고 하고 제가 9시 50분부터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10시에 딱 렉이 걸린 거예요. 줌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줌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줌이 뭔가를 좀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줌이 이게 보안 시스템 때문에 대기실에 있다가 그걸 눌러야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걸 이제 비활성화를 해야지 되고 화면 공유도 이거 뭔가를 또 이렇게 이게 초청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또 게스트는 못하고 막 그렇게 뭔가를 해놓는데 그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접속도 많이 몰리니까. 그 저희 우리 김성원 리더님 같은 경우도 이제 미팅을 했는데 9시 40분에 열어놨는데 9시 50분까지는 사람들이 입장했고 10시부터 못 들어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제가 텍사스 휴스턴에 제 리더한테 급히 연락을 했어요. 내 아이디로 거기서 한번 들어가 봐라. 내 서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해도 마찬가지더라. 그러면 이게 줌의 문제라는 거죠. 제 컴퓨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요일 날 수년에서 이번 주 10시에 다시 저희 소비자분들하고 일요일 10시에 야 우리 저 교대 미팅장 나올래 그러면 아메 네가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하겠지만 저녁 10시에 뭐해요? 다 밥 먹고 이쑤시고 있을 때 들어와봐라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래 한번 들어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하기가 쉬운 국면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제 디지털로 신속한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메리 미커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가 이제 새로운 룰이 된다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있는 거를 사가는 게 아니고 그 고객이 원하는 맞춤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성수동에 가면 성수동에 그 요새 성수동이 뜨잖아요, 서울에. 근데 성수동에 가면 그 골목에 그 신발 가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 살려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하는 거 2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색깔. 예를 들어서 요쪽 구두의 요 디자인에 요쪽 구두의 요 가죽을 거기서 직접 사도 되고 맞춰달라 그러면 그렇게 맞춰져요. 그래서 요새는 그 이런 니드에 맞는 형태의 맞춤형 그런 상품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의사도 환자랑 어차피 뭐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카운셀링을 하는 거니까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이 재택근무 확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지금 요새 어르신들은 미치려고 그래요. 접촉을 못 하니까. 젊은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접속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굳이 안 만나도 되는 거를 굳이 뭐 만나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항상 보면 친구들이랑 자기 방에서 뭘 하는데 보면 항상 친구들이랑 뭔가 화상으로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택근무 확산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재정립되고 뭔가 이제 집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라는 공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네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미 이 온라인으로 한번 폭발적으로 한 게 뭐 10년도 더 전에 있었죠. 그 우리 누구죠? 지금 메가스타디의 그 사탐 선생님 누구더라? 그분이 그 메가스타디가 상장도 했잖아요. 이분이 인터넷 가외로 뜬 겁니다. 그러니까 고액가액을 인터넷으로 해서 대중들한테 접속한 걸로 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상장도 했죠. 이미 그 전에 선두주자들이 존재했는데 이게 특정 분야, 입시 분야가 아니고 모든 분야로 확산됐을 때는 이게 정말 메리 미커가 얘기한 이 대지진보다 제가 볼 때 더 할 거예요. 대지진 때문에 산업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폭발적인 그런 변화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언택트라는 게 접촉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접촉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택트는 뭐냐면 더 하이 퀄리티의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택트가 원상복귀를 전제로 하는 일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저희 뉴욕 파트너는 요새 줌으로 요리 미팅을 해요. 그럼 며칠 전에 레시피가 나갑니다. 쫙. 그럼 어떤 분들은 저는 냄비가 없으니까 그냥 참관만 할게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서울에서 태국 거리거든요. 시차도 3시간 나고. 근데 캐나다하고 북미 전역에서 딱 그 시간에 접속을 해서 각자 자기 집에서 그리고 그 마이크 달면 정말 저희 파트너가 그 마이크 달아서 자기가 인스타에 요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그 마이크를 달아놓으니까 그 막 기름에 막 전복이 그 들어가는 소리가 막 정말로 막 생생하게 그냥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접속한다는 거예요. 애기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요리를 진행을 딱 하면 동시에 완성이 돼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저녁에서 똑같이 끝나고 각자 자기 가족이랑 뭘 하는 거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접촉은 줄어들지만 상당 부분의 접속이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저는 자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게 망하는 것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망하는 것들이 하는 스피치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떤 데인데 말도 안 돼 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지난 5년간 카카오톡의 주가예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들, 카카오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주식들이 폭락했다가 이제 원상복귀했는데 혼자 신고가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 주가가 11만 원, 12만 원인데 지금 벌써 22만 원이 됐어요. 노는 동안에. 그러면 KT의 지금 시장 가치가 6조 5천억이에요. SK텔레콤이 16조 5천억입니다. 근데 2010년 정도에 출범한 카카오의 지금 시장 가치가 19조 3천억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면 다 카카오 잠옷하고 카카오 베개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카카오 뭐 사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SK텔레콤보다 우리가 카카오에서 더 많이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기지국은 SK텔레콤인데 와이파이로 쓰죠, 대부분. 카카오로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지금 카카오 왼쪽은 카카오의 주가고요. 오른쪽은 5년 동안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고 있나. 카카오는 가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떨어지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들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졌을 뿐이지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메이 사업도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저희 우리 뉴욕의 리더분이 뭘 하냐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줘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거기에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줘요. 손편지. 요새 편지 잘 안 쓰죠. 보통 편지를 언제 쓰냐면 애들이 반성문 쓸 때, 초등학교 때 보면 반성문 쓰거나 남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와이프한테 쓰는 각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나 이게 쓰지, 아니면 뭐 차용증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손편지가 소비자를 굉장히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삭막하고 드라이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아날로그에서만 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요새 온라인에서 계속 만나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면 너무 막 서로 안 좋았던 사이도 막 좋아지고 그래요. 원래 부모 자식도 자주 안 봐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그러듯이 아날로그라는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로 많은 부분들이 이동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마 시간도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생기는 아날로그에서의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이마트하고 현대자동차의 지난 5년간의 주가. 이마트는 보면 이게 용평 밴쿠버의 휘슬러 스키장 2200m 그 정상에서 그 직벽 코스처럼 좀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보면 아직도 회복을 못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주식들이 2200에서 1400까지 내려갔을 때 폭락한 주식 다시 2000포인트가 돼서 다 회복이 됐는데 이마트는 회복이 안 돼요. 현대차도 회복이 안 됩니다. 현대차가 요새 그래도 다른 미국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현대 기아차는 그래도 한국 사람 또 국산품 애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 애널리스트 출신이라서 저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25살 이후부터 제가 계속 증권업계에 있었는데 25년, 지금 33년 동안 통계가, 숫자가 저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통계는 정확하죠. 이 통계를 보면 미래가 보이고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한 자동차 1등이 벤츠고요. 2등이 BMW고 3등이 테슬라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테슬라를 그냥 야 저거 꽂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충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충전하는 데가 많아요. 제 후배가 당진 사는데 옛날에 예약해서 테슬라 모델 3를 샀더라고요. 내가 야 좋냐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도 돈이 안 든대요. 일단 충전이 무료랴. 충전이 공짜예요. 근데 이 주행거리당 사고 발생 확률을 봤더니만 미국 평균 일반 자동차는 80만 킬로의 사고가 한 번 난대요. 근데 테슬라를 내가 직접 몰았을 때, 그러니까 수동으로 운전했을 때 240만 킬로에 한 번 사고가 나고요. 액티브 세이프티라는 거를 액티베이션 했을 때, 즉 액티브 세이프티는 뭐냐면 반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320만 킬로당 사고가 한 번 난대요. 사고는 사람이 내죠. 그래도 운전하지 마. 오토 파일럿으로 했을 경우에 720만 킬로의 사고가 한 번 난다. 여러분들 자동차 한 번 사서 720만 킬로 타나요? 보통 우리가 승용차 2만 5천 킬로 탑니다. 좀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30년 타야지 720만이에요. 그럼 계속 이런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하면 사고가 30년에 한 번 날까 말까라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굉장히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동차는 뭘로 가죠? 일반 자동차는 엔진으로 가죠. 테슬라는 뭘로 갑니까? 배터리로 가요. 배터리. 그죠? 이 배터리를 가격을 혁신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말 정도에 되면 1,000만 원대의 테슬라 자동차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테슬라 주가가 400불에서 800불까지 지금 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강의 듣다가 졸다가 또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트렌드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테슬라 배터리 공장이에요. 이건 제 추정인데 지금 테슬라는 뭐까지 하고 있냐면 기존 엔진을 가진 자동차들이 폐차장에 많이 가죠. 이 폐차장에 가면 여러분들 폐차할 때 돈을 줘요, 우리한테. 폐차한테 돈을 주고. 왜냐하면 폐차장에서 폐차되는 모든 자동차의 그런 부속들이 실은 거의 대부분 재활용될 수 있어요.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약간 또라이인데 천재잖아. 그 친구가 노리는 게 뭐냐면 폐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그리고 테슬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 부품이 다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가 아니고 아이폰처럼 가지고 싶은 차가 되는 거예요. 2008년, 2009년에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시연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죠. 스마트폰의 혁명이 자동차에서 일어난다면 대단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요새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시니까 좋죠.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잖아. 그렇죠?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는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충전 다 했니? 스마트폰? 아니, 자동차. 충전 한번 하면 500km, 600km 갈 수 있고 또 기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 봤거든요. 벤츠랑 BMW, 테슬라랑. 출발은 테슬라가 좀 늦어요. 근데 순간 가속은 BMW하고 벤츠하고 뭐 벤틀리고 아무도 못 따라요. 기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밀면 바로 나가죠. 결국은 테슬라발 에너지 혁명이 온다. 에너지 혁명이 오게 되면 석유를 사용하는 석유와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충격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요새 약간 공기가 맑다는 느낌 느끼세요? 좀 춥고? 왜 그럴까요? 지금 산업자본주의 이후에 이렇게 공기가 맑아본 적이 없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준 어떻게 보면 니네 좀 돌아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뭘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니? 좀 한번 돌아봐. 니네 자자손손 500년, 1000년 살 곳을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자연에 가만히 있는 것들 괜히 긁어 부스럼을 해가지고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박쥐도 먹고 다 먹고 그죠?
아니, 중국에서는 뭐 걸상도 튀겨 먹으면 맛있다며. 근데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온 거잖아요. 돌아봐라.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크라이시스인데 블레싱이다. 위기인데 나한테 축복이다. 그래서 남자 파트너분들 집에 계속 있으니까 술자리도 없으니까 진짜 디톡스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은 변화들이. 저도 요새 집에서 저희 그룹에서 새로 하고 있는 프로틴 디톡스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프로틴을 2스쿱씩 하루에 3번에 걸쳐서 6번 나눠 먹고 하고 또 하루 한 끼만 먹고 했더니만 몸무게가 4kg가 허리가 그냥 막 너무 빠졌어요. 너무 빠져가지고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맥주를 좀 먹고 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먹는 거예요. 너무 빠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먹고 있는데 네, 진짜 다시 안 올라와요. 4.5kg. 저한테 4.5kg면 되게 그 하락률이 큰 거거든요. 제가 몸무게 때가 저기가 아니어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거 안 시도해 보던 것들을 하고 집에 있으니까 뭐 정리도 하고 진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뭐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제가 이 책을 뭐 추천 도서가 아니고 이 크리스티 앤더슨이라는 이분이 이제 정치학자인데요. 이분이 이게 쓴 책인데 이 책이 뭐에 대해서 썼냐면 1920년, 20, 30년대 때 그 뉴딜 정책 때 항상 찌질이었던 민주당이 어떻게 다수당으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지에 대한 그 케이스 스타디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이철이 그 국회의원이 이제 번역을 이제 이게 작년에 한 책인데 이 책에서 무슨 용어를 쓰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옛날에는 공화당을 찍었다가 지금 민주당을 찍는 사람을 전향이라고 해요. 전향. 동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 크리스티 앤더슨이 쓴 용어를 이철이 의원이 번역할 때 쓴 거예요. 동어는 뭐냐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요. 뭔가 가치 있는 정치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을 끌어내는 거래요. 제가 이걸 재해석해 보면 가치 있는 사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무슨 뭐 구천진가 먼천진가 하는 교회는 거기는 타겟이 딱 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을 빼오는 거라며. 니네 힘들지? 일로 와 구원받게 해줄게. 그죠?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책에서 메시지가 그래요. 새로운 정치는 결국은 저기 있던 애를 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관심 있게.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관심 없는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이 아메이 사업에서 적기라고 봐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게 옛날엔 나만 이메일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낼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래? 10시에 줌으로 오케이. 카카오 TV 오케이. 그 얘기 아시죠? 난 끝까지 투지폰 쓸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막판에 뭐 때문에 무너졌냐면 투지폰이 카카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 스마트폰. 제가 처음에 스마트폰 2010년인가 9년인가 부산에 GOM 그 오픈 미팅을 갔는데 그 강의장 안에 800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딱 물어봤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계실 분. 정확하게 7명이 손 들었어요. 제가 그랬죠. 아마 제가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다 비웃었어요. 왜? 투지폰 좋은데 폴더 접었다 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자 서비스에서 카카오로 가면 다시 문자로 못 들어오죠.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강의에서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반응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상상력이 그래 내 강의에 열광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살 또라이가 돼가면서 이제 잘해요 대부분. 아무도 이걸 어색하네 뭐 반응이 없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도 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이 아메이 사업에서는 기회라는 겁니다. 왜? 언택을 통해서 접속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강력한 컨텐츠를 드림 아카데미 가지고 있잖아요. 쉽게 접속해서 그래 이런 게 있어? 이번엔 가위가 나와? 샴푸가 괜찮네.
아, 아메리카 이런 거야? 수익 구조가 한번 해볼 만하네. 너 누구 될 거가 아니고 너 접속 누구 시켜봐.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향,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동원, 새로운 과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적기라는 게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사업을 하니까 미국, 캐나다, 한국을 이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오전 미팅은 미국이랑 같이 해요. 그럼 미국은 저녁이거든요. 그럼 미국 리더가 스피치하고 한국 리더가 강의하고 캐나다 리더가 잘 들었다 그러고. 괜찮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오늘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주제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가고 디플레이션이 바로 온다는 건 아니에요. 디플레이션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무슨 얘기냐? 50년 만에 자산 대이동을 어떻게 준비할까?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소주제를 달아봐요. 이 디플레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뭐가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시대는 돈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바보예요, 바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왜? 돈값이 똥값이시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분식집 라면이 300원 했어요. 지금 한 4,000원 정도 하죠? 그렇죠. 4,000원, 뭐 5,000원, 김밥 뭐 2,000원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생맥주 값이 500cc가 500원이었어. 지금 요새는 생맥주 값이 얼마죠? 비싸죠. 물가가 다 오른다고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없는 건데,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실물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하죠? 이제 현금이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뭘 사지 않고 뭐 한다고요? 다 팔아서 어떻게? 현금화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대기업들도 뭐 거기 엘리트들이 많을까 해서 보고 들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도. 그래서 소비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되게 정교한 소비의 시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저께 기사 보니까 크릴 오일? 요새 홈쇼핑에서 엄청 저기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원에서 그거 건강기능식품 아니라고 그냥 때려버렸어. 사람들이 황당. 그럼 이거 뭔데? 그냥 크릴 오일이에요. 너무 재미있는 거는요. 그 크릴 오일 선전을 홈쇼핑에서 누가 하는지 아세요? 조금 영향력 있는 의사들이 나와서 한다? 나 묻고 싶어. 그 의사가 크릴 오일 진짜 먹는지. 안 먹을걸요, 아마? 그냥 그 광고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는 약간 배팅하는 게 좋죠. 대출받아서 사고. 왜? 그래도 올라가니까. 특히 지금은 저금리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의 돈 쓰는 거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 우리 왜 달려라 현금 이런데, 러시안 캐시 이런 데서 쓰면 막 엄청 고리잖아. 거기서도 못 쓰는 사람들은 사채 쓰고, 그냥 사채는 보통 안 갚으면 뭐를 떼가요? 장기를 떼가잖아요. 장기 적출을 하잖아요. 장기 적출. 그죠? 그래서 이게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조정받는 데가 어디냐면 가장 폭락할 곳이 전 대학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학 교수님들 아마 머리가 터질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은요, 대강 웃으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는 유머조차도 뭐 이상한 유머 했다가는 그냥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간다. 그래서 지금 US 달러를 다들 살려고 하잖아. US 달러 가치가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 그래서 내 계열사 중에서 매달 캐시가 들어오는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아메이예요. 그게 아메이입니다. 아메이. 접촉에서 접속으로 가면서 확장이 될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어디야? 우리도 한때 은메달까지 갔다가 추락했죠.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은메달 했는데 막 지금은 30몇 동으로 빌렸잖아. 근데 코로나가 어디서 말이 걸려요?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왜? 그것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면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계속 백신을 외치죠. 그죠? 이상한 거예요. 난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왜 백신? 지금까지 없었던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예? 그 백신을 강제로 맞췄을 때 그런 부작용 같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은 면역의 시기예요. 면역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데이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메이입니다. 아메이. 자연으로 가자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공기청정기가 문제가 있다고, 탈취 필터에서 탄가루 떨어진다고, 소비자 몇 명이 그거를 진정서 낸 걸 가지고 지금 판매 중지시켰어요. 아니, 한국 소비자보호원보다 수백 배 까다로운 미국, 일본도 다 통과한 이 멀쩡한 제품을. 그래서 우리 한국 아메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뭐 독성 연구하는 과학자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 소비자 보호 기준에 맞게끔 뭔가 맞는 거를 한국에서 만들려고 한국에 있는 좀 유수한 기업들을 찾아다녔어. 탈취 필터만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 탈취 필터를 설명하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냐 하니까 일단 못 만들어요.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까지 해서 만드냐? 여러분들 저희 탈취 필터의 프레임은요. 그냥 버려두면 biodegradable. 생분해해서 녹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활성 필터 안에 코코넛 가루가 한 플레이트당 2kg가 들어간대요. 씻어서 먹어야 되겠어 아주 그냥. 그럼 다들 왜 이렇게 만드냐? 왜? 이게 또라이냐? 보이지 않는 이걸 그만큼 아메이는 진짜 누가 규제하고 감시해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룰을 가지고 엄격한 나하고의 경쟁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 제품을 막았던 데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봐서가 아니고 이거 뭔가 있다. 이거 뭔가 경쟁사들 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디지털 21세기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제품은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저희가 오전에 콜라겐 공부를 했는데 정말 대단한 제품들. 정말 대단한 제품, 그 작품 수준의 제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면 이게 뭐가 되죠? 현금이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캐시가.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가 정말 이 접촉에서 접속으로 가는 세상을 제가 항상 꿈꿨거든요. 그때 아메이가 어떻게 변할까? 비대면에서 만나는 게 대중화됐을 때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근데 꿈이 진짜 이루어지네요. 코로나 하여간 자세히 보니까 좀 이쁘게 생긴 것 같기도 하여간 제가 코로나가 참 우리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자산에 대한 재정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격증이 아니고 이제는 디지털의 영토 확장으로 부의 재편이 가속화된다. 너무 애들 공부 많이 봐주지 마세요. 대학의 가치가 재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저희 파트너가 그 콜롬비아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그런 아주 하이 레벨에 있는 대학들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제 학과장이고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하버드랑 지금 같이 줌으로 공부를 한대요. 그 유펜이랑도 같이 공부하는 거죠. 콜롬비아대에서 이 필립 강 교수가 강의를 하면 하버드 애들이 듣는 거야. 이 친구는 또 이분은 또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펜 출신이야. 또 유펜도 듣고. 그러면 콜롬비아대 치대 대학원생들이 유펜 것도 듣고 하버드 것도 듣고 지금 대만하고도 듣고 있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가 어디 유럽이던데 어디 가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이번에 강의나라 개설했는데 막 폭증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강의를 이 가격에 들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초청 강사료는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규모의 경제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곳은 확장되고 안 그런 곳들은 굉장히 많은 몰락의 길을 걸을 거예요. 학과도 전공도 많이 재편될 겁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데이터로 잘 저장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맞춤형 유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결국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진정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진짜 자산은 무형.
결국 접촉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접속으로 가서 무한대로 확장되는 이 아메이 사업이 그리고 앞으로 월리스 레볼루션, 이 건강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은요, 아예 언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준비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코 파고 놀 때가 아니라니까? 코는 나중에 파세요, 나중에. 지금 비대면에서 많은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영토 확장을 하셔야 되고요. 아날로그에서 만났을 때는 야,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에서 이렇게 만나자라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실은 디지털로 영토가 확장이 되면 아날로그에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는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안 돌아다니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돌아보게 돼. 그리고 제가 요새 집에서 옷을 얼마 전에 정리하면서 옷을 진짜 많이 버렸어요. 못 버리는 게 브랜드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옷 정리를 하면 우리 이진아 씨랑 하면 못 버려요. 버려! 그래 놓고서 다시 갖다 놔. 그래도 그게 명품이잖아. 우리 딸하고 옷 정리를 하니까 깔끔하더라고. 아빠 버려. 아무도 요새 그런 거 안 입는다. 나도 입지도 않아요. 버리고 나서도 옷이 너무 많아요. 옷이 너무 많아. 옷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과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 핀포인트 소비로 바뀌어요. 핀포인트 소비로 바뀌면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하고 더 많이 스마트해지니까 아메이가 제공하는 이런 하이 퀄리티의 제품하고의 뭘 하는 거죠? 만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카카오로 만날 수 있죠. 소비자들하고 카카오 플랫폼으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디지털화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비즈니스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고, 지금 실은 네이버, NHN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뭐 크래프톤 이런 온라인 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하락하는 게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제가 왜 아까 디플레이션 시대가 된다고 하냐면, 결국 우리나라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몰락이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성장률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주식, 올라가는 비즈니스가 진짜 비즈니스예요. 잘 한번 보자고요. 1997년 IMF 때, 그때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IMF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했죠. 그로부터 딱 11년 뒤에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카카오도 생기고 많은 또 부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12년 뒤에 코로나가 왔어요. 저는 촉이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 이게 또 판이 바뀌는구나. 지금은 이 위기 때문에 힘들지가 아니고 지금이 찬스예요. 결국 태평성대 시대는 태평성대는 하나 재미는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업다운이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확장성을 가질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영파워 미팅을 할 때 여기 보통 한 300 몇 명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리더분들이 저희 DABS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여기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DA 시스템이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활용해서 저희 드림 아카데미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진짜 가슴이 뛰고 진짜 요새 잠이 잘 안 와요, 정말. 아, 이게 너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왔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3, 4, 5 모여있지 않고 접속해서 사업 설명하고 제품 데모하고 요리 미팅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빨리 재편해서 우리의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마어마한 기회다. 그리고 이 많은 부분에서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일어나고, 지금은 저희들이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 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